3변 시대 함께하겠습니다. 법조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정치, 사회, 법조.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는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자 MB의 소환, 이 조사 내용 또 전망. 구속 전망까지 한번 상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통상 5분 전쯤에는 오셔야 하는데 항상 정시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10시 25분에 2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예, 예. 그럼 추가로 더 주세요? 아니죠. 부가 3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1시 25분에 끝납니다. 그런가요? 예. 똑같습니다. 예. 자, 농담이었고. 예. 그리고 우리 이 피플 게이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너무 백성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는 이제 광고 시간까지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29분쯤 항상 왔는데 예. 이제 광고를 하고 한 3, 4분에 시작하는구나. 그걸 계산해서 온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방송 슈트라 온에어 켜지기 전에 들어오면 다 온 거예요. 무슨 뭐 온에어 저기 한 땀만 앉아있으면 되지. 근데 월초에는 좀 일찍 와주십시오. 월초에는 광고가 좀 적어요. 그래요? 점점 월말까지 이 광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월초에는 좀 일찍 와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정열 전 판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패션리. 네? 정열리. 예. 예. 그 패션이 아니고 패션인 줄 줄잘 쓰는 그건데. 그런가요? 좌우로 정렬할 때. 좌우로 정렬. 알겠습니다. 자, MB가 이제 검찰에 출두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상 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스케줄로 보자면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제 시작됐죠. 시작됐어요. 네, 조사는 시작됐죠. 일단 아까 포털에 서서 이제 몇 마디를 하고 오늘 네. 나라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들어가셨죠. 정말 뭐 그 이 안보, 와중에도 민생 뭐 걱정 참 많이 하시고 이 와중에 네. 그래도 오늘 혹시라도 저는 안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보복이란 말은 안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할 말은 참 많지만 아마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한동훈 3차장하고 티타임을 갔습니다. 뭐 가졌을 거고요. 윤석열 지검장하고 원래 지검장들이 이제 티타임 할 때 나오진 않아요. 그 전에도 다 보통 이제 차장, 부장 이런 분들이 네. 전직 대통령 나왔을 때도 이제 예. 티타임 가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누가 나왔습니까? 노승건 1차장이 네, 있어요. 그 차장이 나왔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수사를 좀 진두지휘하는 쪽에서 그냥 나오는 거고요. 예. 뭐 거기서 더 나가서 예우를 해서 뭐 지검장이 나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빨간 양탄자를 깐다든지 뭐 이런 거. 뭐 레드카펫 이런 것까지 깔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티타임은 끝났을 거고 이제 보통 한 10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라 예상이 됐으니까 예. 이제 지금 이제 초기부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이겠죠. 그러니까 티타임을 할 때 예. 기관장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검사장이었고 차장이 나온 거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인규 중수부장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기관장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대검에서 중수부에서 조사받았으니까 그때 기관장은 대검회장, 검찰총장이거든요. 예. 검찰총장이 나와서 커피 마신 게 아니라 지금 중수부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전 지검장이 아니고 한동훈 3차장이 나가서 이제 커피를 한 10분, 15분 정도 마시고 9시 한 49분부터 지금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 같은데 네. 재밌는 게요. 한동훈 전 3차장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었어요. 예. 당시에 민정수석실, 민정 2비서관실에 있었는데 당시 이제 수석이 권재진 전 수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직속 부하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데 직속 부하였는데 지금 시설이 한 10년 지나가지고 오히려 이제 한동훈 전 3차장이 직접 조사는 안 하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이 됐고 예. 거기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무슨 조사 잘 받으시라고. 자네 오랜만이야.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러네요. 요즘에 자꾸 욕심을 내.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조사 욕심을 내요. 커피를 마시고 조사하러 들어간 건데 예. 오늘 역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메시지입니다. 예.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으나.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들만 한 거예요.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 받겠습니다. 당연히 루틴하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할 말이 많으나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예. 어제 사실은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제 매일 우리가 언론 브리핑을 할 거다. 내일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면서 과연 어떤 류의 메시지가 있을 건지 막 취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어제 저녁 버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휴민트를 통해서 취재한 휴민트. 저희가 또 예. 단독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저녁 버전으로 해서 오늘 발표한 메시지는 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당연히 있는 거고 네. 다스든 의혹은 결코 사실 아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하겠다. 수사 내용이 사실처럼 보도되고 알려져서 우려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예.
이게요. 지문 우리 시나리오 보면 지문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다스는 의혹을 결코 사실은 아니다. 단호하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욕심 너무 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검찰의 무리한 수사 비판 완곡하게 달렸습니다. 완곡하게. 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시나리오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밤새 바뀐 거죠. 아. 물론 제가 취재한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어쨌든 결과론적은 틀린 건데 예. 밤새 바뀌었다. 그렇다고 어. 보면 약간 이제 나오는 대로 강원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전형적인 정치적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숨기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버전대로 한 문장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할 말은 많으나 할 말은 많으나. 네, 내가 아. 적절치 않다. 대통령으로서 전직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 이렇게 한 문장을 정리를 하고 검찰 올라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마이크가 온 김에 예. 이걸 하나 오늘 제가 또 주의 깊게 봤던 건 아. 영상 녹화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은 동의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박 전 대통령도 동의 안 할 거라 다들 예상했습니다. 대면 조사도 잘하는데 텔레비 찍는데 얘기 안 했습니까? 안 하지.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에 동의했다라는 얘기는 오. 영상 녹화는 좀 더 생생하잖아요. 예.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현출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예. 그 얘기는 나름대로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준비를 다 했어. 네. 그것이 나중에 법원과 검찰에서 받아들이는 걸 변론하더라도 예. 내 나름대로 로직을 가지고 버벅대지 않고 나는 할 자신 있어. 이거죠. 오. 그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탈변은 아닌데. 하면 예. 새빨간 거짓말이면 이렇게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랬었는데. 이 자신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이 다스는 도저히 그러니까 뭐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MB 것이라고 볼 수밖에 두 가지 없는 가능성이에요. 예. 정말 자신 있고 야 클리어해. 새빨간 거. 그만할게요 이제. 진짜 그만해,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 확신이 자신 있든지 또는 네. 지금 여기서 영상 조사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럴 줄 알았어. 자신 없구만. 네. 근데 영상 조사한다. 뭔가 있나 보네. 예.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일정의 포장술 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겠죠. 근데 사실 영상 녹화를 하나 안 하나 예.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영상 녹화를 하는 걸 동일한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늘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떠날 때 그 앞에 저번에 있었던 태극기 부대조차도 없었던 그냥 썰렁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스는 MB인 거라고 이제 대부분 믿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영상 녹화 안 합니다. 그럼 에이 맞구만. 자신 없구만. 예. 근데 실질적으로 뭐 어쨌건 증거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사다 보고 동의해서 증거로 쓰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거든요. 예. 그런 거 고려한 거죠. 예. 자,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제가 앞서 이제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조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냥 뭐 구속을 하려면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속을 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로서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정열 전 판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증거 자체가 예. 측근들의 증언, 그러니까 진술, 그 다음에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한 다수의 문건들. 예. 그래서 증거 자체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서 자백을 받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뭐 재판 과정이든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그런 반성의 여지 예, 이런 정도지 사실 어떤 사실관계를 새로 밝히고자 하는 거는 지금 단계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구속된 이후에 예. 그 부분이 더 집중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하나 이제 좀 뭐 이런 법률가로서 네. 사무장이지만 예. 흥미롭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들어와 있는 변호인들이 과연 이게 적법한 변호인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빠진 걸로 아는데요. 또 누가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별도의 법무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이 사건 변론을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 법무법인 1000개? 열림. 영포는 원래 있어요. 예. 있어요. 법무부 영포 어딘지 아세요? 어디 있습니까? 영포 빌딩에. 진짜인데? 진짜요? 진짜 있어요. 근데 이게 변호사법을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로서 다시 이제 직무를 취급할 수 없고 이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동기 전 법무차관이 빠진 거는 그걸로 이해가 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이 조항이 있는 거는 변호사법 31조 1항이고 예. 2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이 경우에 그 사망하고 사모가 그 이 공무원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 이 법무법인 자체가 네. 이제 하나의 변호사로 봐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예. 그런 거를 지금 법률상으로는 약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에서 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선례가 있어요. 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강행을 한다면 지금 대한변협에서 네. 그러면은 변호사법하고는 약간 확장된 해석이긴 하지만은 예. 이 변호인의 변호가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대한변협에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는 그 사건의 주수행 변호사, 예. 담당 변호사가 되는 것까지도 안 된다라고는 오.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아예 빠지셨죠 정동 예. 차관께서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법무법인 자체가 아예 이 사건 변호만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라 예. 이거는 너무 목적이 명백하기 때문에 예. 이것도 지금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변협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그렇게 MB 쪽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 조사가 네. 변호사가 들어와가지고 얘기한 것이 그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그때 본인한테 유리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그건 딱히 뭐 불리한 부분이 아니니까 예.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더라도 예. 혹시라도 본인에게 불리했던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김원박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검찰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고 다른 의미이실 수도 있지만 예.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좀 하나 또 신경이 쓰이긴 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변협에서 그것도 혹시 문제되나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뭐 유불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일단 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변협 입장에서도 그렇죠. 사실 좀 판단을 하기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네. 거예요. 네. 뭐 예. 오늘 조사하기 전이라면 또 예. 모르겠는데 예. 또 그렇게 되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면 아니 나는 변호사도 못 쓰게 하냐. 뭐 예. 그럼 그 법인 만든 거 법인 다시 깨고 원래 자리로 가서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대한변협에서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 MB가 네. 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해서 이 사회의 재산을 다 환원해서 내가 변호사 쓸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죠. 그분이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줘가지고 말이죠. 이거 뭐 그렇게 웃음을 줄 얘기하면 의도는 참 아닐 텐데. 진지했어야 되는 느낌이 국민들 받 다사의 돈을 환원해서 진짜 돈이 없으셔서 예. 변호사 수임료도 없구나 예. 이렇게 느끼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제가 어제 댓글을 보니까 예. 이분이 개그 욕심 있나 뭐 이런 쪽으로 댓글이 대부분 달리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예. 그냥 팩트 체크. 예. 그러니까 다사회 환원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일단 퇴임하실 때 남았던 돈이 한 57억 정도 됐던 걸로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거를 그 사이에 다 쓰진 않으셨을 거고. 다 쓰요? 아유, 그러니까 예. 그 돈이 남아 있다는 전제하에는 변호사 비용 부족하다라는 거는 사실 앞뒤가 좀 안 맞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미지인 것 같아요. 나는 다스도 내 거 아니고 예. 지금 뇌물 받았다는 것도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수 중에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수임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간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건 업계의 비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도대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길래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네. 케이스 바이 요건 케이스인데 비싸죠.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까 대형 로펌에서는 부담수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부담을 느낀다는 건 뭡니까? 아니 부담을 정치적인 느낀다면 사건, 정치적인 게 있으니까 정치적인. 이것도 휴민트를 통해 취재한 건데 많이 풉니다. 야, 네, 오늘 뭐. 그냥- 아니 원래 제가 여기 정치 좋아서 매일 많이 푸는 이거 매일 나왔으면 매일 풀 건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내일 욕심 있으시군요. 매일 한 매일 풀지 제가 하나씩 알겠습니다. 나와. 이러다 진행하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동 진행으로 더블 그냥. MC로. 자 예. 어쨌든 예. 뭐 아주 유명한 대형 로펌에 갔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 근데 거기서
노한 거죠. 어. 노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김현장하고 바른 거죠? 뭐 유명 대표. 아, 전 모릅니다. 한두 개입니까? 아, 예. 김현장과 예. 발언으로 아, 전 갖다 몰라요. 얘기 참아 못하는. 아니, 뭐 제가 예.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예. 어쨌든. 근데 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되잖아요.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 정치적 사건이니까 정치적 형사 사건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을 구성하라는데 예. 아마 진짜 그 실력 있는 전관들을 가지고 연합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 그러면 상당한 많이 돈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상 네. 만약에 제가 유명한 전관이라고 합시다. 왔어요. 예. 나 아니면 별로 할 사람이 없네. 그럼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오. 사건도 양도 방대하고 예.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의뢰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예, 예, 예. 그럼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책정한 수입료는 처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책정했던 예상 수입료는 1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네. 뭐 돈이 없다는 건지 뭐 있는데 안 쓴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예. 어찌됐든 간에 뭐 돈이 없어서 뭐 돈 때문에 무료 변론할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변호인들은요 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었죠. 예. 그다음에 강훈 변호사 법무비서관이었습니다. 예. 피영현 변호사는 직접적 인연은 없는데 바른에서 강훈 변호사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요번에 들어갔던 박명환 변호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전에 2007년 대선 때 MB연대 대표했던 사람이에요. MB연대 팬클럽. 그래서 2008년 총선 출마했다가 광진 느려서 저기 추미애 당시 의원한테 졌죠. 예. 그리고 이명박 청와대에서 국민소통비서관인가 거기를 근무했던 사람들이니까 다 본인이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랑은 지금 라인업을 짠 건 맞아요. 예, 예, 예. 아. 무료 변론이지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휴민트 쪽에 의하면 예, 예. 시간당 90만 원. 시간당 90만 원. 이번에요? 예. 그다음에 캡을 1년 단위로 100억. 캡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 개. 예. 오. 시간당 90만 원인데 이게 그대로 계속 가다 보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다가 100억이 되면 그냥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은 이제 올라가지 않는 우리 걸로. 주차장 갔을 요 때 네 사람이 100억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불렀어요 지금 저기. 큰 데서. 근데 예. 이제 주차장 같은 데 가면은 데서. 아예 뭐 대형 이 KTX 두 군데서 부른 건 아니에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다른데 이제 여러 군데 오퍼를 해봤는데 네.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시세로 부른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략 일반적인 그 로펌들 같은 경우에 시간당 그러니까 법조 경력 20년 정도를 이제 상한으로 해가지고 20년이 넘어가면 예. 그게 이제 맥시멈인데 시간당 70만 원 정도로 잡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90만 원이면 그거는 되게 비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예. 그거죠. 밥 먹는 시간은 뺍니까? 그러니까 그 찍는 거죠. 이게 타임 체크하니까. 타임 여기 체크랍니까? 똥도 이렇게 찍는 예. 거 있어요. 근데 예.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건을 맡을 수는 없는데 거절하기 힘든 경우에 뭘로 거절을 하냐면 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 쪽에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예. 해서 의뢰인 쪽에서 포기를 하거든요. 예. 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세게 상대 너무 세게 쪽에서 불러, 예. 불러가지고. 마치 우리가 출연료 회당 100만 원 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예. 비슷하죠?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사장님? 아니 밥 좀 사요 그러면. 사장님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벌면서 밥을 안 사. 들켰네. 아니 방송 경력이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얼마인데 네. 제가 다섯 달 자 빠릅니다. 듣고 계십니까 지금 경영진 여러분? 자, 그래서 예. MB 쪽에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예. 상대편에서 너무 세게 불러가지고 네. 뭐 어차피 안 될 거, 뭐 내가 그렇다고 무죄로 석방될 일도 없을 것이고 여기에 돈 안 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부담을 느껴서 이건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게다가 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실 결과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그래도 결과가 안 좋아도 이걸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로 바꿔서 이렇게 내가 탄압받는다라고 할지언정 예. 변호인들을 탓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변호인을 탓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MB가 그렇죠. 그렇죠. 돈을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최대 100억까지 줬는데 네. 뭐 계속 이제 뭐 남은 여생 많은 시간을 뭐 교도소에 살아야 될 상황이 된다면 예. 그거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돌려받으실 것 같아요. 뭐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부담되죠. 후폭풍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법무법인이든 변호사님의
어떤 이미지도 그렇지만 예. 후폭풍 때문에 이거를 막기를 꺼려했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세게 불렀으니 당연히 MB 쪽에서는 그 정도 돈은 없으니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다. 예.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9344번 쓰시는 분은 MB가 변호사비가 없다는 말 사실입니다.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차명으로 숨겨놨으니 당장 현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리하시네요. 주셨습니다. 예리합니다 정말. 예. 아 그래요. MB가 국선 변호인을 왜 안 쓰냐? 그거는 검찰 단계에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법원 가서. 법원 가야 되는 예. 거니까요. 예. 예, 뭐- 최소한 영장이 청구돼서 그렇죠. 구속된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네. 선임될 수 있는데 오늘 이게 국선 변호인 따라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 안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하시겠죠. 예. 몇 분 안 되시지만. 아니 그래도. 무료 봉사를 원한다면 차라리 국선 변호인이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무료로 하시는지 뭐 요즘 이쪽은 국선 다른지 변호인들이 아주 모르겠습니다만. 수준이 굉장히 그렇죠. 좋은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을 본인이 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아까 이정렬 전 부장판사 잠시 언급했듯이 정치적인 싸움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건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 비리의 성격이 많고 예.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팬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정치적 투쟁으로 몰고 갈 수가 없죠. 그러면 나 재판 거부해, 수사 거부해. 그러니까 변호인 몰라. 그럼 국선 붙여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폴로 못 간다는 거예요. 네네. 정치적 팬덤이 없으니까. 예, 그런 예. 차이가 있죠. 예. 자, 삼변시대. 아니, 이제 막 인사를 나눈 이게 아직 혐의 얘기도 안 했는데 것 같은데 30분이 갔네요. 벌써 2부가 마무리됐습니다. 샵에 오시는 분 오늘 오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게요. 누가 오시요?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의 이 여유. 이렇게 나오나 이게? 송은이 김숙 씨도 오지 말라고요. 그냥 차량 중요하죠. 뭐. 자, 저는 11시 넘어서 오겠습니다. 그때도 계속 들어주실 거죠? 네, 110억대 뇌물, 300억대 다스 비자금 횡령 등 20개 안팎의 혐의로 뇌물수수 피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에 돌입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과 마라톤 공방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세 분의 정말 저명한 또 능력 있는 우리 이 법조인 분들께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사 얼마 만에 끝난다? 저는 내일 해 뜨고 나서 나올 것 같은데요. 아, 밤샘.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좀 더 길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길 거예요.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길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시간을 특정하시죠. 시간이요? 네. 박 전 대통령 몇 시에 나왔죠? 새벽 4, 5시쯤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해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저는 해 뜨고. 저는 한 8, 9시 돼. 거의 8, 24시간 돌파할 거라고 보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예. 혐의도 많지만 네. 박 전 대통령 때는 검찰이 지금보다는 수월했어요. 그럼 왜 네. 그러냐면 예. 그때는 검찰 조사하기 전에 일단 헌재 판결이 있었죠. 예. 한 번 다 정리된 거예요. 모든 예. 혐의가. 예. 삼성 뇌물만 빼고. 그러니까 삼성 뇌물에 대해서도 이주영 부회장 조사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었다고요. 아. 근데 지금은 국정원 특활비 김백준 기획관이랑 김유중 실장 거 말고는 생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방이 그때보다 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몇 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사는 했는데 이게 조사란 게 일방 너 이거지. 네네네네네. 아니요 이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참가방법 부딪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혐의가 중하고 뭐하고 나중에 유죄나고 무죄나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한번 정리된 내용들은 나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방패가 사실 얇았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조사된 게 없어서 그러니까 한번 정리된 팩트가 없어서 아마 좀 더 공방이 좀 격화된다고 보는 거죠. 박 전 두 대통령. 분 다 이제 내일 해 떠서 나온다. 이정열 전 판사님. 이 예지력이 워낙 출중하셔서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예. 묻어가야 되는데. 예. 아, 이거 함정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방송이 네? 재미가 없어지니까. 방송을 하죠. 뭐 내일 예. 해 진도 예. 나온다 뭐 이런 거예요 혹시? 못 나온다? 못 나온다? 아, 못 나오는 그냥-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닐 그거, 거예요. 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못 나오는 방법은 긴급 체포하는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경우에 긴급 체포하는 게 위법이라는 그 요새 결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긴급 체포를 하진 않을 겁니다. 뭐 그건 그렇고 예. 제 생각에는 어느 순간 피곤하다고 진술을 거부하면서 예. 집에 가겠다고 한다. 예.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또 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안 나온다. 어차피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해서 발 받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체포영장 검찰 발부되려면 좀 있어야죠. 예, 일단 한 번은 나왔으니까 안 나올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내가 오랫동안 조사를 받았더니 너무 힘이 든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막 자정 약간 넘어서. 알겠습니다. 예. 하루를 넘기긴 하되 우리 이정열 전 판사님 새벽 오기 전에. 근데 제가 말을 해놓고도 저도 별로 신빙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시려다가 좀 이렇게 어떻게든 좀 달리 자, 해보려고. 변별력을 한번 가리기 위해서 시점을 특정해 주시죠. 전 내일 아침 9시. 9시. 김태현 판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판사? 네. 희망사항 판사. 저는 좀 9시 했으니까 10시까지는 안 갈고 그럼 8시 할게요. 저는. 8시 알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은 7시 할게요. 7시. 2시간 터면 둬야죠. 알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은 오늘 자정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은 내일 아침 7시. 그리고 그리고 12시부터 내일 8시까지 정치쇼 24시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할까요? 모시죠 그냥. 예. 뭔가 진행 욕심 안 돼. 너무 많으셔. 안 오시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지 뭐 2시간씩 뭐. 요즘 욕심을 많이 내요 보니까. 하루 밤샌 MB의 성대모사를 이제. 예. 그거 많이 하면 목이 아파요. 목이. 예. 그래요. 백성문 변호사님은 아침 9시. 네. 내일 아침 9시.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속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 영장 청구될 것이다. 다 그렇게 보시죠? 90% 이상이죠. 근데 이제 일단은 하나 유일한 변수라면 이건 뭐 맨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텐데 예. 어쨌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에 대한 정무적인 약간 좀 불편함 그것이 유일하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 방법인데 이게 문제는요. 아마도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들어가서 다 부인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부인을 하면 나중에 계속 어쨌건 조사를 계속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그냥 풀어놓은 상태에서 하기에는 혐의가 너무 중하고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게 보통 이제 도주 우려라는 부분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어딜 도망가겠어요 MB가 다 아는데 모든 국민이 예. 그래도 일단 형량이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 도주 우려는 거의 이제 패키지로 묶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물 일부만 인정돼도 10년 이상이에요. 지금 뭐 총 지금 뭐 100억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1억 이상이 되면은 10년 이상 무기니까 예. 그런 걸 고려하면 거기다 또 김백준 총무기획관은 지금 방조범이라고 했는데도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예. 아주 일부 예. 특수활동비만 가지고도 예. 그런 걸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청구를 하면 100% 발부는 될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영장 청구 시점 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빠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 초까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예. 덜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길게 못 그래요. 예, 왜냐면 금명간. 그렇죠. 금명간. 아주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예. 수요일가 목금 조서 정리하고 예. 목금 조서 정리하면 이제 금요일 토요일인데 예. 금토가 또 법원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한 다음 주 초 정도 예상을 하는 거죠. 영장 발부 소식은 뭐 대략 영장 발부 계획을 하고 통을 알리는 주죠. 소식은 예. 예. 어쨌든 뭐 아마 그러면 이제 오늘 수요일 조서 끝나죠. 목요일 네. 아침 목금 정리하고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정도에 네. 영장을 뭐 청구할 거다 안 할 거다 발표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영장 청구하고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영장 실질심사 하는 내 마음대로 막혀요. 막 그냥 네. 3차장이야 막. 예. 네? 이 법조계의 큰 손이에요. 우리 아, 김태현 제 마음대로 변호사님이. 뭐 멘트도 뭐 있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 어떻습니까? 다르게 해야 되는데 또. 거의 비슷하군요. 예. 이게 저는 어느 측면으로 봤냐면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패럴림픽이 끝납니다. 폐회식이 있죠. 예. 그러면 사실 이제 큰 부담은 없어요. 세계 이목이 쏠릴 만한 격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월요일쯤 영장 청구해도 뭐 무방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는 MB가 그러니까 오늘 조사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뭐 자백 내진 추가 조사 아니면은 뭐 부인하더라도 이게 보강 증거가 뭐가 있는지 이거를 다 분별을 해서 그거에 따라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들어갈 만한 거를 선별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조사가 길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니까 예. 상당히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자정쯤에 나온다면 다음 주 월요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밤을 샌다면 월요일은 조금 힘들죠. 좀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은. 저도 지금 김태현 변호사랑 생각은 좀 비슷해요. 어쨌건 오늘 저는 내일 아침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조사한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예. 그래도 이게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아, 예, 예. 그럼 이제 관련된 진술들을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측근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으로 나온 영포빌딩 자료나 네. 이런 걸 다 취합해서 이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예. 분석을 다 마치는 게 제가 보기엔 거의 주말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주말쯤 되면 그때 이제 영장 청구를 하겠다 말겠다가 결정이 되겠죠. 예, 예. 그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얘기를 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정도에 실제 심사가 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제일 높죠. 세 분 다 다음 주에는 영장 청구가 있을 덮을진 것이고 못해요. 덮을진 못해요. 실질 심사도 수일 안에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있는 거죠. 다음 주 안에 그 MB 구속 여부가 결정되겠군요. 아,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이런 공통적인 이런 예측. 근데 그 예측이 빗나가면은 개망신 아닙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면 개망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알 수 하루 있잖아요. 출연 정지 뭐 이런 거죠 뭐. 원래 세게 가는 거예요. 개망신까지야. 쥐망신 정도. 걔는 너무 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MB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이었던 터닝 포인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뭐 블랙리스트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뭐 직권남용 정도였는데 이거 갖고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겠나 그런 얘기들이 많지 그때 않았습니까? 뭐 댓글 문제 나와 사이버사 댓글 예, 예. 김관진 전 장관이 또 적부심에서 풀려나고 그래서 아 이거 동력을 잃은 게 아닌가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런 과정에 갑자기 이제 난데없이 특수활동비리가 툭 튀어나옵니다. 돈 얘기가 이제 그게 터져 이제 나왔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고 거기서 이제 측근들이 줄줄이 좀 구속이 되고 또 거기서 그 측근들이 모두 마음이 변해서 이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죠. 왜냐하면 그게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뭔가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나 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일관된 진술들이 있으니까 그건 계속 거부하다가 본인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 게 아닌데 네. 내가 다 뒤집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진술하기 시작했고 그 여기까지만 해도 MB가 어찌건 버틸 만은 했어요. 네. 이것도 아이고 옛날부터 다 했던 거잖아. 예. 그럼 이거 우리 거 특수활동비만 까가지고 하는 건 정치보복이야. 여기까지 됐는데 문제는 거기서 툭 튀어나온 게 삼성 소송비 대납이 튀어나온 거예요. 네. 아, 소송비까지 삼성에서 돈을 받아서 해?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이제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스모킹 건이 그냥 후두두둑 너무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거의 뭐 이명모 저희 청계단 사무국장도 뭐 여러 가지 리스트 관련해서도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생각도 못했던 삼성 얘기,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얘기, 거기다 뭐 뉴욕 제가 얘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이제 거기서 나온 게 결정타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측근들이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생각과는 예. 다른 얘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도 아마 좀 참담한 생각 들 거예요, 본인이. 이제 다른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 지금 대통령 얘기랑 좀 다르네요. 라는 얘기들로만 오늘 하루 종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건 결국 특수활동부터 시작된 돈 문제. 네. 그리고 사실 다스도 처음에는 옛날에 그 비자금 혹시 그 여경리가 아니라 그 MB가 가지고 있어도 네. 그 공소시효 완료돼서 그거 좀 처벌도 못하는데 그거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야였는데 예. 결국은 다스 얘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퍼져서 그 소송비 때문에 예. 그 이후에 횡령한 또 100억 얘기까지 나오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측근들의 진술 변화 그다음에 영포빌딩 지하 2층 이걸로 사실 포토라인까지 쓰게 된 거죠. 그 김백준 전 기획관의 그 진술은 MB를 가장 괴롭힐 그런 증거가 될 텐데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 내용 전부를 MB가 알고 있다고 보긴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 어렵고 그건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 김백준 전 기획관이 첫 재판은 오늘 11시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그래요. 오늘입니까? 네, 오늘 11시인데 오. 오늘 11시인데 예. 아마도 오늘은 그냥 인정신문 너 누구야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너는 누구냐? 뭐 이런 거. 나는 판사다. 우리 모두 신토불이. 네, 신토불이. 어쨌든 예. 한국 법정에서 하니까 신토불이 맞죠. 예. 어찌됐건 간에. 예. 오늘 아마 인정신문 정도만 하고 기일이 실질적으로 공전되고 다음에 재판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변호인 선임도 좀 늦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기록 등사가 잘 안 늦게 됐어요. 아 그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기록 이제 등사가? 변호인 피고인들이 재판을 하려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제 증거 기록들 그건 이제 예. 등사를 해야 되거든요. 가서 복사를 하면 안 됩니까? 복사를 그러니까 등사라고 써 있어요. 책에는. 어쨌든 복사를 해야 돼. 기록 복사를 해야 돼요. 등사. 예. 복사를 해야 되는데 당황스럽네요. 예. 예. 그러니까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복사를 검찰 측에서 조금 늦추게 한 게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혹시 이 기록이 이제 예전부터 빨리 이제 밖으로 나오면 네. 혹시 이제 이 내용들이 MB 쪽에 들어갈 위험성도 있으니 그래서. 그러니 이제 기록 복사
수사를 조금 막았다고 보긴 그렇고 이제 네. 협조를 좀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백준 전 기획관 입장에서 왜 김백준 전 기획관 본인이 진술한 얘기 다 알겠지만 네. 그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니 나 기록 뭐 며칠 전에 봤는데 이걸 언제 다 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인정신문만 하고 다음에 합시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마 그렇게 따지면 지금 11시 15분이니까 뭐 거의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조사 내용들이 MB 쪽에 흘러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0%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빨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렇게 만약에 김백중 지은 기획관 측이 가서 예. 뭐 이거 했습니다라고 이제 MB 측이 알려주면 모를까. 예. 근데 두 사람 지금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아. 사이가 좋지 않고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음. 김백관 기획관 측에서 MB 쪽에 사람을 보내서 예. 꽤 오래전에 예. 나 버틸 만큼 버텼다. 아. 난 버틸 만큼 버텼어라고 예.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고 오. 김백관 기획관 측의 입이 확 열리기 시작한 게 한 김백준 기획관 쪽에서? 측에 한 예. 2, 3주 정도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예, 예. 3주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메시지는 왜 얘기했을까요? 좀 도와달라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 도와달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 나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배신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건. 예, 예. 그런데 막 가서 뭐 왜냐하면 MB 쪽에 나오는 얘기들이 김백준 기획관이 다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영법 빌딩도 뭐 언론 몇 군데에서는 김백준 기획관 영법 빌딩 찍어줬다고 보도가 나온 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니 왜냐하면 영법 빌딩 찍어줄 이유가 없죠. 거기 보면 본인한테도 불리한 게 있는데 왜 찍어줘요 그거를.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영법 빌딩을 가봤더니 거기서 삼성 그 소송비 대납에 대한 총무기획까지 작성 문건이 나온 거고 그 문건을 처음에 김백준 기획관한테 물어봤을 때는 나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예, 예. 근데 문건을 딱 들이대면서 이거 뭐야? 그러니까 예, 예. 그럼 맞네요. 이렇게 된 거라고요. 오. 그러면서 문건이 계속 나오니까 김백준 기획관 확인을 해준 거죠. 그 문건이 맞다 하고 이제 진술을 하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예. 나는 버틸 만큼 버텼다라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다 메신저를 보낸 거고. 예. 그런 거예요, 좀. 예, 알겠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님, 그 이번 MB 수사 과정에서 뷰포인트 뭐가 있었습니까? 뭐 두 가지 저도 생각했는데 아까 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예. 하나는 사실 이분이 돈 관련해서는 상당히 물샐 틈 없이 방어를 하셨을 텐데 네. 이게 준비도 하셨고 예.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다스라든가 BBK라든가 뭐 4대강 쪽도 그렇고 아마 대비가 돼 있을 건데요. 정두원 전 의원이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나오시는데 네. 아주 주도 면밀한 분이기 때문에 예. 뭐 약점 빈틈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네, 특활비가 상당히 그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 그 특활비 거예요. 관련해서는 나 이게 특활비인지 몰랐다. 특활비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정확한 거는 그 당시만 해도 특활비야 뭐 이게 관행이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인식이었을 거예요. 뭐 다 그랬었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게 나오니까 지금 그런 존재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그다음에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두 가지에서 제가 약간만 보충을 해드리자면은 예. 제 생각을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한테 너무 재량권을 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단도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다 단속을 했어야 했는데. 저런. 네. 근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워낙에 오랫동안 신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약간의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을 맡기면서 그 내부에서 쓰는 돈 자체는 네. 사실 관리할 필요가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디서 사실 특활비가 문제가 불거졌냐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쓴 돈을 보다 보니 거기서 국정원 돈이 나왔고 예. 근데 또 국정원 돈 전체를 보다 보니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돈이 있어 보니까 청와대로 들어갔더라까지 나온 거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MB를 노리고 이게 특수활동비를 조사했던 게 아니라 예. 원세훈 국정원장을 조사하다 나온 거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지 않을까. 그다음 또 역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내버려둔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다 해도 상관없게 내버려둔 그 부분이 사실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조사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검찰과 MB의 싸움이 아니라 MB와 측근들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어제 정두원 전 의원 말씀은
MB와 MB의 싸움이다. 극기의 그 과정이다. 그러니까요. 정태근 전 의원. 아 정태근 전 의원. 어제 제가 들었어요. 방금.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지금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취할 수 있는 건 몇 개 없어요. 예. 그 제 참모들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다음 단계 뭘까요? 저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음. 이제 잘라내는 건데 예. 그 잘라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 예. 이제 그게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김백준 총무기관 같은 경우도 그 특수활동비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받았고 그걸 용처를 맞춰 알아 썼다고 했는데 까딱 잘못하면 주머니에 돈도 안 들어간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다 뇌물죄 뒤집어서야 될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측근들 입장에서도 MB가 만약 그렇게 진술하면 더 필사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그게 지금 굉장히 딜레마일 겁니다. 아, 또 그 해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MB가 지금 취할 수 있는 해법. 형님 전법이라고. 휠체어에 아, 네. 앉아가지고 가만히 눈 감고 예, 갑자기 아파지시는. 근데 이제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그걸 다 SD 쪽으로 몰 수가 없어요. 그건 갑자기 너무 이상하게 트는 아니,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그냥 것들. 이제. 갑자기 아픈 척해가지고 아, 그거요? 진술도 거부하고 뭐. 그래도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뭐 예. 진술 거부해봐야 뭐 객관적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진술 거부하는 건 예. 사실상 시인이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MB 스타일상은 진술 거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형님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는 수사랑도 좀 관련 있는 얘기인데 예. MB, SD 예. 이상원 여자 S2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네. 그 삼형제의 약간 얽히고 설키 그 관계들 예. 그게 참 재미난 관점 지금 포인트예요. 형제들 사이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건데 예. 이상은 회장하고 이상은 씨라고 할게 이상은 씨하고 MB 사이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상은 씨의 진술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되는 이상은 씨 진술이 언론 보도만 종합해 보면 검찰에서는 MB 일부 지분이 MB 거다 이렇게 진술했다는데 나와서 기자들한테는 뭐 내 거는 내 거지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개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다르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상은 씨 진술은 뭐냐면 도곡동 땅 판 거 중에서 한 10매덕 정도는 다스 지분을 샀다. 그건 MB 거가 맞아. 근데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이겁니다. 그러면 다스 그러니까 지분이 MB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만 이상은 일부만. 씨 진술은 일부만 MB 거라는 거예요. 한 예. 10몇 주고 산 거. 나머지는 다 자기 거라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예. 이건 내 회사야. 예. 이겁니다. 전혀 이 말은 예. MB가 감옥 가고 예. 뭐 이런저런 하여튼 큰 바람이 지나가면은 예. 다스를 내 거다. 내 소나귀에 넣고 싶다 그럼 이런. 이상훈 회장 이건 뭐 추측인 이상훈 회장 입장에서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가서 다스는 내 겁니다. 이런 애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뇌물이 걸리는데. 예. 그러니까 이명박 너무 전 욕심내 대통령이 너무.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다스가 본인이 아닐 거라고 하고 내 지분 내 거면 예. 이거는 우리 집안 자손 내내 거네. 이상훈 회장 아들 이동영 씨까지 쭉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상훈 회장의 지금 검찰의 진술의 톤은 본인 거라는 얘기야. 일부 도곡동 땅 판 거 중에서 10매덕 정도만 빼고 대부분 자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씨 내가 내 인정하고 내가 그럼 내 아들 저기 시영이를 위해서 내 그만둬야 돼요. 어쨌든 그게 이제 어제 정태근 전 의원이 얘기했던 본인과의 싸움 돈을 예. 택할 거 아니야 명예를 택할 이거고 예. 저 SD 이상득 회장이랑 MMO입니다. 둘은 지금 각자 도생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엄밀하게 둘 다 살려면 어떻게 역할 분담하면 되냐면 예. 이상득 전 국회의장이 돈 내가 받았어. 네. 근데 그거 다 2007년 경선 때 받은 거 정치 자금이다. 네. 나 다 끝났다. 예. 그리고 뇌물이라고 그래도 그때는 공소시효 10년이야 끝났어. 네. 라고 하고 짝 쉴들 쳐주면 되는데 예. 지금 이상득 전 의장의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여된 것처럼 진술이 나온다고 하는 게 검찰발 소식들이거든요.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동생한테 떠넘긴다. 떠넘긴다보다 각자 조장하는 거죠. 예.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서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 2007년 거는 지금 내가 안고 터져서 공소시효 대회 끝낸다고 치자. 이거 내가 안고 터졌는데 혹시 가다가 2008년 게 뭐 하나 나오면 그건 공소시효가 빼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각자 조정의 길로 가는 거죠. 아이고. 이정열 전 부장판장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했어요 제가. 아니 괜찮아요. 네. 더 할까요? 제작진한테 그래요? 출연료 100만 원 받으시면 하죠. 이렇게 굳어지나요? 듣기. 자 이제 경영진 들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짧게 딱 하나만. 김윤옥 씨는 그 지금 방문 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뭐 정확하지 않은데요. 예. 일단
최소한 검찰 포토라인을 세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구속도 어렵다. 그건 부담이 너무 돼요. 예, 검찰 그러니까 뭐 입장에서는. 기소해서 그리고 재판정에 지금 나와 있는 세우더라도 게 명확하게 뭐가 딱 떨어지게 예. 이제 뭔가 기소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 것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정열 전 판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삼변시대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김현장과 예. 발언으로 전 갔던 몰라요. 얘기 참아 못하는. 아니 뭐 제가 예.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예. 어쨌든 근데 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되잖아요.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 정치적 사건이니까 다 정치적 형사 사건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을 구성하라는데 예. 아마 진짜 그 실력 있는 전관들을 가지고 연합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 그러면 상당한 많은 돈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상 네. 만약에 제가 유명한 정관이라고 합시다. 왔어요. 예. 나 아니면 불러 할 사람이 없네. 그럼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오. 사건의 양도 방대하고 예.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의뢰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예, 예, 예. 그리고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책정한 수입료는 처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책정했던 예상 수입료는 1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네. 뭐 돈이 없다는 건지 뭐 있는데 안 쓴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예. 어찌됐든 간에 뭐 돈이 없어서 뭐 돈 때문에 무료 변론할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변호인들은요 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었죠. 예. 그다음에 강훈 변호사 법무비서관이었습니다. 예. 피영현 변호사는 직접적 인연은 없는데 바른에서 강훈 변호사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요번에 들어갔던 박명환 변호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전에 2007년 대선 때 MB연대 대표했던 사람이에요. MB연대 팬클럽. 그래서 2008년 총선 출마했다가 광진 을에서 저기 추미애 당시 의원한테 졌죠. 예. 그리고 이명박 청와대에서 국민소통비서관인가 거기를 근무했던 사람들이니까 다 본인이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랑은 지금 라인업을 짠 건 맞아요. 예, 예, 예. 아. 무료 변론이 이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휴민트 쪽에 의하면 예, 예. 시간당 90만 원. 시간당 90만 원. 이번에요? 예. 그다음에 캡을 1년 단위로 100억. 캡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 개. 예. 오. 시간당 90만 원인데 이게 그대로 계속 가다 보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다가 100억이 되면 그냥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은 이제 올라가지 않는 우리 걸로. 주차장 요 갔을 네 때 사람이 100억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불렀어요 지금 저기. 큰 데서. 근데 예. 이제 주차장 큰 같은 데 데서, 가면은 큰 데서. 아니, 뭐 이 대형 두 군데 KTX 이 두 군데서 부른 건 아니에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다른데 이제 여러 군데 오퍼를 해봤는데 네.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시세로 부른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략 일반적인 그 로펌들 같은 경우에 시간당 그러니까 법조 경력 20년 정도를 이제 상한으로 해가지고 20년이 넘어가면 예. 그게 이제 맥시멈인데 시간당 70만 원 정도로 잡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90만 원이면 그거는 되게 비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예. 그거죠. 밥 먹는 시간은 뺍니까? 그러니까 그 찍는 거죠. 이게 타임 체크하니까. 타임 여기 체크랍니까? 똥도 이렇게 찍는 예. 거 있어요. 근데 예.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건을 맡을 수는 없는데 거절하기 힘든 경우에 뭘로 거절을 하냐면 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 쪽에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예. 해서 의뢰인 쪽에서 포기를 하거든요. 예. 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세게 상대 너무 세게 쪽에서 불러, 예. 불러가지고. 마치 네. 우리가 출연료 회당 100만 원 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비슷하죠?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사장님? 아유, 밥 좀 사요, 그러면. 사장님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벌면서 밥을 안 사. 들켰네. 아니 방송 경력이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얼마인데 네. 제가 다섯 달 자 빠릅니다. 듣고 계십니까 지금 경영진 여러분? 자, 그래서 예. 3차장이 직접 조사는 안 하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이 됐고 예. 거기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무슨 조사 잘 받으시라고 그럼 자네 오랜만이야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네요. 요즘에 자꾸 욕심을 내.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조사 욕심을 내요. 커피를 마시고 조사하러 들어간 건데 예. 오늘 역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메시지입니다. 예.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으나.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들만 한 거예요. 국민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 받겠습니다. 당연히 루틴하게 당연히 이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할 말이 많으나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예. 어제 사실은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제 매일 우리가 언론 브리핑을 할 거다. 내일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면서 과연 어떤 류의 메시지가 있을 건지 막 취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예. 어제 저녁 버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휴민트를 통해서 아, 취재한 휴민트. 저희가 예, 또 예, 예. 단독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저녁 버전으로 해서 오늘 발표한 메시지는 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나 당연히 있는 거고 네. 다쓰는 의혹은 결코 사실 아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하겠다. 수사 내용이 사실처럼 보도되고 알려져서 우려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예, 예. 이게요. 지문 우리 시나리오 보면 지문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다쓰는 의혹은 결코 사실 아니다. 단호하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아, 욕심 너무 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검찰의 무리한 수사 비판 완곡하게 완곡하게. 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밤새 바뀐 거죠. 아. 물론 제가 취재한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어쨌든 결과론적은 틀린 건데 예. 밤새 바뀌었다. 그렇다고 오. 보면 약간 이제 나오는 대로 강원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전형적인 정치적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숨기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버전대로 한 문장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할 말은 많으나 할 말은 많으나 네, 내가 적절치 않다. 대통령으로서 전직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 이렇게 한 문장을 정리를 하고 검찰 올라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마이크가 온 김에 예. 이걸 하나 오늘 제가 또 주의 깊게 봤던 건 아. 영상 녹화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은 동의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박 전 대통령도 동의 안 할 거라 다들 예상했습니다. 대면 조사도 잘하는데 텔레비 찍는데 얘기 안 했습니까? 안 하지.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에 동의했다라는 얘기는 오. 영상 녹화는 좀 더 생생하잖아요. 예.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현출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예. 그 얘기는 나름대로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준비를 다 했어. 네. 그것이 나중에 법원과 검찰에서 받아들이는 걸 변론하더라도 예. 내 나름대로 로직을 가지고 버벅대지 않고 나는 할 자신 있어. 이거죠. 오. 그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탈변은 아닌데. 아니면 예. 새빨간 거짓말이면 이렇게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었는데, 이 자신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이 다스는 도저히 뭐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MB 것이라고 볼 수밖에 두 가지 없는 가능성이에요. 예. 정말 자신 있고 야 클리어해. 새빨간 거. 그만할게요 이제. 진짜 그만해,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 확실히 자신 있든지 또는 네. 지금 여기서 영상 조사를 안 한다고 봐. 그럴 줄 알았어. 자신 없구만. 네. 근데 영상 조사한다. 뭔가 있나 보네. 예. 요런 어떤 정치적인 일정의 포장술. 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겠죠. 근데 사실 영상 녹화를 하나 안 하나 예.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삼변 시대. 예, 함께하겠습니다. 법조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정치, 사회, 법조.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는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자, MB의 소환, 이 조사 내용 또 전망, 구속 전망까지 한번 상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통상 5분 전쯤에는 오셔야 하는데 항상 정시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10시 25분에 2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예. 그럼 출연료 더 주세요? 아니죠. 부가 3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1시 25분에 끝납니다. 그런가요? 예. 똑같습니다. 예. 자, 농담이었고. 예. 그리고 우리 이 피플 게이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 피플 변호사님. 네, 너무 백성문입니다.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는 이제 광고 시간까지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29분쯤 항상 왔는데 예. 이제 광고를 하고 한 3, 4분에 시작하는구나. 그걸 계산해서 온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방송 슛더라 온에어 켜지기 전에 들어오면 다 온 거예요. 무슨 뭐 온에어 저기 한땀만 앉아있으면 되지. 근데 월초에는 좀 일찍 와주십시오. 월초에는 광고가 좀 적어요. 그래요? 점점 월말까지 이 광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월초에는 좀 일찍 와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정열 전 판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패션리. 네? 정열리. 예. 예. 그 패션이 아니고 패션인 줄 줄잘 쓰는 그건데. 그런가요? 좌우로 정렬할 때. 좌우로 정렬. 알겠습니다. 자, MB가 이제 검찰에 출두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상 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스케줄로 보자면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제 시작됐죠. 시작됐어요. 네, 조사는 시작됐죠. 일단 아까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몇 마디를 하고 오늘 네. 나라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들어가셨죠. 아 정말 뭐 그 이 안보, 와중에도 민생 뭐 걱정 참 많이 하시고 이 와중에 네. 그래도 오늘 혹시라도 저는 안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보복이란 말은 안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할 말은 참 많지만 아마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한동훈 3차장하고 티타임을 갔습니다. 뭐 가졌을 거고요. 윤석열 지검장하고 원래 지검장들이 이제 티타임 할 때 나오진 않아요. 그 전에도 다 보통 이제 차장, 부장 이런 분들이 네. 전직 대통령 나왔을 때도 예. 이제 티타임 가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누가 나왔습니까? 노승건 1차장이 네, 있어요. 1차장이 나왔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수사를 좀 진두지휘하는 쪽에서 그냥 나오는 거고요. 예. 뭐 거기서 더 나가서 예우를 해서 뭐 지검장이 나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빨간 양탄자를 깐다든지 뭐 네, 이런 뭐 레드카펫 이런 것까지 깔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티타임은 끝났을 거고 이제 보통 한 10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라 예상이 됐으니까 예. 이제 지금 이제 초기부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이겠죠. 아 그러니까 티타임을 할 때 예. 기관장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검사장이었고 차장이 나온 거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인규 중수부장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기관장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대검에서 중수부에서 조사받았으니까 그때 기관장은 대검회장, 검찰총장이거든요. 예예예. 검찰총장 나와서 커피 마신 게 아니라 지금 중수부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전 지검장이 아니고 한동훈 3차장이 나가서 이제 커피를 한 10분, 15분 정도 마시고 9시 한 49분부터 지금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 같은데 네. 재밌는 게요. 한동훈 전 3차장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었어요. 예. 당시에 민정수석실, 민정이비서관실에 있었는데 당시 이제 수석이 권재진 전 수석이었거든요. 예예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직속 부하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직속 부하였는데 지금 시설이 한 10년 지나가지고 오히려 이제 한동훈 전 근데 이제 영상 녹화를 하는 걸 동일한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늘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떠날 때 그 앞에 저번에 있었던 태극기 부대조차도 없었던 그냥 썰렁했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스는 엠빈 거라고 이제 대부분 믿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영상 녹화 안 합니다. 그럼 에이 맞구만. 자신 없구만. 예. 근데 실질적으로 뭐 어쨌건 증거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사다 보고 동의해서 증거로 쓰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거든요. 예. 그런 거 고려한 거죠. 예. 자,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제가 앞서 이제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조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냥 뭐 구속을 하려면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속을 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로서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정열 전 판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증거 자체가 예. 측근들의 증언, 그러니까 진술, 그 다음에 영포 빌딩 지하에서 발견한 다수의 문건들. 예, 예, 예. 그래서 증거 자체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서 자백을 받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뭐 재판 과정이든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그런 반성의 여지 예, 이런 정도지 사실 어떤 사실관계를 새로 밝히고자 하는 거는 지금 단계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구속된 이후에 예, 예. 그 부분이 더 집중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하나 이제 좀 뭐 이런 법률가로서 네. 사무장이지만 예, 예. 흥미롭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들어와 있는 변호인들이 과연 이게 적법한 변호인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빠진 걸로 아는데요. 또 누가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별도의 법무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이 사건 변론을 위해서. 오. 예, 그래서 지금 법무법인 1000개? 열림. 열림. 영포는 원래 있어요. 예. 있어요. 아, 법무부 영포 어딘지 아세요? 어디 있습니까? 영포 빌딩에. 진짜인데? 진짜요? 이제 있어요. 근데 이게 변호사법을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로서 다시 이제 직무를 취급할 수 없고 이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정동기 전 법무차관이 빠진 거는 그걸로 이해가 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이 조항이 있는 거는 변호사법 31조 1항이고 예. 2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이 경우에 그 사망하고 그러니까 그 이 공무원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 이 법무법인 자체가 네. 이제 하나의 변호사로 봐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예. 그런 거를 지금 법률상으로는 약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에서 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선례가 있어요. 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강행을 한다면 지금 대한변협에서 네. 그러면은 변호사법하고는 약간 확장된 해석이긴 하지만은 예. 이 변호인의 변호가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대한변협에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는 그 사건의 주수행 변호사, 예. 담당 변호사가 되는 것까지도 안 된다라고는 오.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아예 빠지셨죠 정동희 예. 차관께서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법무법인 자체가 아예 이 사건 변호만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라 예. 이거는 너무 목적이 명백하기 때문에 예. 이것도 지금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변협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그렇게 MB 쪽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 조사가 네. 변호사가 들어와가지고 얘기한 것이 그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그때 본인한테 유리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그건 딱히 뭐 불리한 부분이 아니니까 예.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더라도 예. 혹시라도 본인에게 불리했던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김원박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검찰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고 다른 의미이실 수도 있지만 예.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좀 하나 또 신경이 쓰이긴 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변협에서 그것도 혹시 문제되나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뭐 유불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일단 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변협 입장에서도 그렇죠. 사실 좀 판단을 하기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네. 거예요. 네. 뭐 예. 오늘 조사하기 전이라면 또 예. 모르겠는데 예. 또 그렇게 되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면 아니 나는 변호사도 못 쓰게 하냐. 뭐 예. 그럼 그 법인 만든 거 법인 다시 깨고 원래 자리로 가서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대한변협에서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예. 드네요. 그 MB가 네. 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해서 이 사회에 재산을 다 환원해서 내가 변호사 쓸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죠. 그분이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줘가지고 말이죠. 이거 뭐 그렇게 웃음을 줄 얘기하면 의도는 참 아닐 텐데. 진지했어야 되는 느낌이 국민들 받 다 사회의 돈을 환원해서 진짜 돈이 없으셔서 예. 변호사 수임료도 없구나 예. 이렇게 느끼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제가 어제 댓글을 보니까 예. 이분이 개그 욕심 있나 뭐 이런 쪽으로 댓글이 대부분 달리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예. 그냥 팩트 체크. 예. 그러니까 다 사회 환원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일단 퇴임하실 때 남았던 돈이 한 57억 정도 됐던 걸로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거를 그 사이에 다 쓰진 않으셨을 거고. 다 쓰요? 아유, 그러니까 예. 그 돈이 남아있다는 전제하에는 변호사 비용 부족하다라는 거는 사실 앞뒤가 좀 안 맞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미지인 것 같아요. 나는 다스도 내 거 아니고 예. 지금 뇌물 받았다는 것도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수 중에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수임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간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건 업계의 비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도대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길래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네. 케이스 바이 요건 케이스인데 비싸죠.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까 대형 로펌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부담을 느낀다는 건 뭡니까? 아니 부담을 느낀다면 정치적인 게 있으니까 정치적인. 이것도 휴민트를 통해 취재한 건데 많이 풉니다. 야, 네. 오늘 뭐 아니 원래 제가 여기 정치쇼 와서 매일 많이 푸는 이거 매일 나왔으면 매일 풀 건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매일 욕심 있으시군요. 매일 풀죠 제가 하나씩 알겠습니다. 나와. 이러다 진행하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동 진행으로 더블 그냥. MC로. 자 예. 어쨌든 예. 뭐 아주 유명한 대형 로펌에 갔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 근데 거기서 노한 거죠. 노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김현장하고 바른 거죠? 뭐 유명 대표. 저 모릅니다. 한두 개입니까? 로펌에.